계속해서 성탄 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관 의원님 하나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선자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서 아까 하시던 거 계속 이어서 하시지 뭐. 예. 먼저 한 건 하시고. 예. 이관 의원입니다. 아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만 짧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탄 공설묘지가 우리 관할에는 지금 하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 총 매장이 몇 개수나 좀 기존에 최대 매장이 한 2,500기수 정도 되는데 그 일부 이제 개장해 나가갖고 지금 한 1,400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기수 정도는 아직까지 여분이 좀 예, 있는 예, 거네요. 그리고 사용료는 이제 단장하고 합장이 있잖아요. 네. 그 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사용해요? 단장은 65만 원이고요. 30년 이용. 예. 그리고 합장은 97만 5천 원입니다. 그 단장하고 합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 부부인데 단장으로 들어갔다가 배우자가 또그 일을 사망을 하셔갖고 합장을 할 때 그런 계산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합장을 하면은 그 비용이 그 97만 5천 원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합장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기간은 이제 그 미리 이제 납부를 했다면은 그 남은 잔여 기간을 산정해서 요건 제가 민원 사항이니까 한번 정확히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기간율이 30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15년 동안 단장으로 계시다가 예. 단장으로 있다가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셔갖고 합장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럼 계산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단장으로 있었어요. 거기다 합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30년 다시 합장을 할 때 기준으로 해서 30년 가는 건가요? 단장 15년을 빼고 나머지 합장 15년 이게 합장을 한 날서부터 30년이 다시 들어갑니다. 단장위로 있다가. 그러니까 단장 15년 거 그러면 그거는 이제 15년은 무시하고 이제 단장끼리 있는데 합장을 하면은 만약에 오늘 합장을 했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30년을 다시 산정합니다. 그러면 단장으로 65만 원 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합장 비용을 플러스 그러면 단장으로 65만 원을 지급을 했어. 그럼 15년 있다가 다시 또 합장을 해서 30년을 간다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기 나머지 이제 30년치를 냈잖아요. 예. 그 15년치에 그 남은 그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반납을 예, 그거를 저 유족에게. 가산해서 예. 이제 합장위로 넘어갈 때 금액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아예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도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합장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단장으로 했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실 걸 예상을 해서 하지 않고 단장으로 했다가 합장을 요구를 하면 예. 기간이 15년 있다 30년 45년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매장 기수가 여유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유분이 나중에 없다고 했을 때는 이 계산이 옳은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저희가 그 최대 이제 30년을 이용하고 나머지 30년이 지나가면은 개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장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합장하는 분들이 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합장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묘에 합장된 묘에 대해서는 오늘서부터 다시 30년이 다시 연장이 되는 겁니다. 15년을 썼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그럼 맨 처음부터 굳이 합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단장을 신청해서 나중에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제 사망이 됐을 때 합장을 요구하면 30년 후에 개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은 예, 30년이 아니라 45년을 그렇죠. 45년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저는 뭐 한편으로 이해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형편성 논란도 있을 소지가 예, 맞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소지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내가 본인이 사망을 할 때 또 유가족이나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맨 처음부터 합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금액을 단장하고 합장의 부지에 대한 금액이 틀리잖아요. 예, 그런 금액 문제도 좀 있고 사용 기한 문제도 있고 잘 활용만 하면 30년이 아니라 뭐 40년, 50년 쓸 50년까지도 예, 갈 수가 50년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이 생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겠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다시 예. 한번 정립을 해서 예.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하는 시간을 좀 네,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저 말씀하셨던 식품 모범업소 그 지정 기준 아까 말씀하셔서 자료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식품위생과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저희가 재심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 보시면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서 이제 음식료 개선 정도, 그다음에 위생 정도, 그다음에 서비스의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맛 평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를 지정을 하는데요. 현재 평택시 전체적으로는 80개소고 저희 송출 관할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전 그 우리 모범 시점은 이게 그걸 표지라 그래야 되나? 간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평택시에서 모든 계획은 내려오고 저희가 하는 거는 내려온 명단에 대해서 재심사를 거쳐서 재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모범업소라고 네? 간판이 있잖아요. 맨 뒷페이지 보시면 간판 첨부해 드렸습니다.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음. 개인 업주가 선정된 개인 업주가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송출이나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 간판 비용, 표지판. 표지판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모범업소로 지정된 기한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한번 지정되면 그냥 영원히 모범업소입니까? 이거는 매년마다 매년마다 지정이 돼서 매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예. 모범업소들에도 매년마다 매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규격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철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까지 죄송합니다만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점검을 통해서 그 모범업소의 좀 위상을 좀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는 게 물론 쉽게 받는 건 아니지만 모범업소 지정을 받았을 때 그만큼 우리 공적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또 시민이 또 그걸 통해서 시민이 안심하게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이루어진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범업소로 지정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도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또 거기에 미달하면 과감히 모범업소 간판은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자 의원.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그 아시다시피 집중 폭우로 인해서 저희 평택시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행히도
올해 또한 여름에 기후변화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반지하 주택에서 그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몇 가구인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떤 재난 대책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그 반지하나 지하에 대한 저기는 어떤 세부적인 대책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네네. 되게 그런 침수 피해나 이런 게 이제 뭐 반지하 그렇죠. 어떤 그런 적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긴급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좀 학습해가지고 의원님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매뉴얼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네. 이제 각 읍면동에 이제 지시하셔서 예,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방이 먼저 첫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서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이게 10위인지 아니면 도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쪽방 반지하 등 그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주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쪽방 반지하나 고시원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해서 주거 취약계층인데 이분들한테 이주비 지원을 한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쪽방이나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취약계층 중에 네, 그 복지 수급을 받는 사람을 해놓은 거고 일반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부서에서 그거를 관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반지하나 이런 그 생활 보호 관련 대상자가 살 경우에 전 LH에서 그 짓는 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는 아파트 쪽으로 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LH랑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주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예. 반지하나 고시원 이런 비정상적인 곳에서 거처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니까 그 LH 발급 등에서 준비를 해서 주소지를 행정복지관센터에서 이제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돼 있더라고요. 3개월 이내로. 예. 네, 그분들을 위한 그 이주 비용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걸로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이주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예. 이주를 한다고 그런다면 보통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신청서하고 구비서류를 하라고 한다면은 예. 이 3개월 안에 실질적으로 이 취약계층이 이 지금 현재 그 이거에서 홍보를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며 예. 3개월 이내에 예. 이주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 사업인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예. 행정복지관센터로 이제 방문해서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사실 저는 그렇게 신청을 해도 주택이 LH에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신청자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수문을 이제 기다려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3개월 전에 신청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이제는 LH로 원해서 가고 싶어요. 신청을 해놓고 이제 LH 기다리고 있는 거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예. 그때 이제 이주할 때 이주 비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그렇겠죠. 예.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는요 한 두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선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추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업장 현황에서 쭉 올라왔는데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자료를 보면 상시 사업장 16군데가 이제 신청이 쭉 되었는데 이건 매년 지금 같아요.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16군데가? 됐습니다. 이거 다시 리스트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상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변동이 없이 16곳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장 414곳하고 대규모 사업장이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이 70군데가 있는데 전체 이거는 자료에 좀 허점인 것 같습니다. 880개 총계를 올려보냈는데 880개가 아니고 500군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는 뭐 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가 있는데 2020년도가 880개니까 똑같이 그냥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가 이제 1분기 정도 지났는데 880군데라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합계를 내보니까 500개더라고요. 근데 1분기에 이 정도라면 상시 사업장이 16개가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이 많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업장이 1분기 만에 414곳이면 그래서 비산먼지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 평택시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나 아니면은 어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비산먼지 그 만약에 그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적발이 됐을 때는요. 일단은 그 확인서를 먼저 받아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다음 검찰 송치돼서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또 하는 거는 이제 경고 이제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요번에 농지 성토한 거에 문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산먼지 신고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6월 8일 목요일에 토지주한테 확인서를 진구를 했고요. 오늘 경찰 고발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경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저희 쪽 환경위생과 쪽에서 직접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인지를 못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봤더니 그 토지주하고 업체하고 이런 성토에 대한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맺지 않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파악이 안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못하시는데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알기로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이 왜 안 됐는데 지금 예. 6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군데는 됐는데 예. 여기만 왜 안 됐는지가 파악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제 지적사항 중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에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 마을회관이랑 공용 쓰는 경우에 네네. 해당되는 건데 네. 금년엔 요 사항이 해당된 게 현재는 없거든요. 없어요? 예, 예. 지역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남부보다는 북부에 있는 경로당들이 조금 열악한 거는 사실이죠. 글쎄 남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파악을 못 해갖고요. 왜냐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신설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많아서 한지 얼마 안 된 부분들이 많고 원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이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신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워낙 이제 뭐 만들어진 지가 개소한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열악해서 개보수 같은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의 경중을 조금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에 있어서는 자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노인정이 뭐 도배나 아니면 물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잘 세우셔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23년도 공공 어린이 놀이터 수목전지물 풀깎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 계약을 1월 달에 하셨어요. 그쵸? 네. 1월 10일 날 계약을 하셨고 2023년도에는 4월 달에 했는데 이 간격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이제 그 연초에는 수목전지가 한 보통 봄 정도에서부터 이제 수목전지가 들어가거든요. 겨울철에는 좀 지양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 계약 날짜가 약간 이렇게 좀 딜레이 된 거는 그 수목전지 사업에는 지장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1월 달에 하신 거예요? 똑같은 업체에 비슷한 금액으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약간 이제 오른 금액에서 계약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1월 10일 날 하셨고 올해는 4월 3일 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목 전지라는 거는 주변 환경에 맞게 이제 수목을 전지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1월 겨울에 전정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전정이라고 하면 경관을 저희들이 생관을 해서 이제 전지를 하는데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서 전정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저희가 이제 현장에 이제 이 정기적으로 나가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 수목이 그 미관에 안 좋다던가 네. 또 이렇게 어린이들이 놀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목을 전정을 하는 거는요 시기에 맞춰서 나무에 따라서 전정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고 보통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 전정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원이냐 아니면 관상수냐에 따라서 전정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공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경관이지 않습니까? 예. 경관에 맞춰서 이제 어느 시기에 우리가 전정을 해야 되고 관상수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유지를 하는 게 우리가 전정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맞는 시기에 있으면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소나무다 그러면 겨울하고 봄에 하지만 벚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하고 이른 봄에 전정을 해요. 그러면 이 전정 시기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1월 정도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겨울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른 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4월이라고 하면 이미 1월 달에 전정을 마쳐야 될 부분들에 대한 시기가 놓쳐서 전정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전정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나무가 너무 웃자라서 보기 싫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의 특성에 맞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 계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주의해서 그 전경해는 그 업체랑 조율해서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매뉴얼이 좀 서서 갖고 계셔가지고 네. 업체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요구를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경관도 경관이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정을 한 다음에 수목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가져가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본청 관할에서는 안정리 쪽 객사리에서 이거를 이제 분쇄 파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파쇄가 불법이다 해서 파쇄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올라왔어요. 올해는 이제 파쇄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이분들이 가져가시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글쎄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이게 이유는 이제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수목 전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용량까지 해서 단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용이 오래된 것과 오래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1년마다 전장을 하기 때문에 양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가나 원가 계산할 때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 어린이 놀이터 소독 및 청소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 우리가 대상이 8개 9개 9개에서 8개는 저희들이 이제 모래가 없고 한 군데만 모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모래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모래를 이제 일단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했는데 이제 탄성이로 했는데보다 아무래도 저 모래가 지저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 그런 불편함이 추가되면 때 소장님 잠시 위에 해주세요. 네네. 불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답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도 무슨 각종 요즘은 그런 반려견, 애완견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분변 때문에. 예, 아마 그 위생상 그런 많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우레탄으로 고무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우리탄으로 바뀐다는 거는 행정의 어떤 편이고 놀이터의 목적에서 조금 본의원은 벗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놀이터는 우리가 일을 하기 편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목적은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인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상의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뭐 동물들의 분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 감독이 어렵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원래 놀이터는 아이들이 즐거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금 우레탄으로 했던 데들을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모래놀이를 했을 때 오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발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하고 놀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모래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이나 사회성도 기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서 모래놀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모래에 대해서는 한 군데인데 정기적으로 지금 그 매뉴얼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그 놀이터 관리 규정이 네,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놀이터를 이용했는데 이제 모래로 이용할 시에는 네. 금년 3월에도 저희가 이제 기생충 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소독은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그 모래를
뒤집어서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환경보건 위해성 관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스팀 살균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죠? 네. 언제부터 하셨죠? 그거는 아직 기간은 예. 고온 살균, 스팀 살균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러면 몇 번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거를 분기별로 저기 모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다음에 이제 고온 스팀 살균이 아니더라도 한 여름에는 일조량이 풍부할 때는 일광 소독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모래를 전체를 뒤집어서 소독을 자연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 고온 스팀 살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놀이터에 어떤 목적에 맞게 운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이나 어떤 예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위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몇 군데 정도는 새로 신설하는 데는 모래놀이장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나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그 지역의 여론을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어떤 사례였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90개소 중에서 네. 평가 인증을 못 받은 데가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직원이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이제는 업무적으로 이제는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전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은 사실 준비하는 게 좀 있거든요. 많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간이 안 된다, 좀 이런 핑계 이런 걸로 해서 거부를 해갖고 이 한 군데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받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증 못 받은 데를 이제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필요한 거 이런 거 조치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이 받을 수 어린이집은 있도록 그래서 받았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안 받았는데 그럼 1년 동안 평가 인증을 그러면은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가능해요, 과장님? 이게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 평가 인증을 안 받았으면은 지원이 좀 다르죠? 지원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 지원금을 포기를 하시고 안 받으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민가정이 북부에 예. 구도심에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행부는 조력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으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100%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이렇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데 그 보조금마저 평가 인증을 안 받아서 못 받으면 운영은 정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CCTV 관리 소홀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예, 이 CCTV는 이거는 이게 사실- CCTV 관리 소홀이 뭐냐면은 CCTV를 촬영해 놓으면 일정 기간 네, 보관하게 보관을 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CCTV가 고장이 났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네네. 고치지를 않고 그냥 방치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는 요 시설에 대해서 위반 거를 잡게 된 거죠. 사실은 CCTV 같은 경우는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는 저희들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예. 그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겠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요. 예, 또 맞습니다. 하나 이제 이거는 위법 사항이에요. 출결 시간을 허위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고의적이 있어갖고 네네. 예,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기 점검도 나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출결 허위 등록이 예,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일어나서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잘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미 불법 투기 예방을 6명에서 연중을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 평일 근무자 2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노면 청소 그 보조원 2명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4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2명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클린 기동대라고 해서 또 감시원 파봉 같은 거 해서 단속하는 해서 실제로는 총 10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무단투기 그 같은 경우는 청소 같은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클린 기동대가 이제 파봉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많이 긴장을 하시고 처음이실 텐데 자료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받겠지만 우선은 그 질의에 대한 대답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불법 투기 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불법 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인력에 대한 예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명칭으로는 클린 기동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3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4명을 채용을 해서 주로 이제 고덕 신도시 쪽에 상업지역 무단투기 무단투기 그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요. 그건 감시원 클린 기동대 운영에 대한 운영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및 불법 투기 예방을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우리 팀장님이 처음이시라 떨려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예방을 하는 매뉴얼을 좀 저한테 끝나고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뭐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번에 처음 다루다 보니 이렇게 매끄럽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못해서 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태료 6월 2일 지난주에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분 사전 통지가 나간 상태고 두 번째로는 농지 부서에 농지법 위반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오성면, 청보읍, 고덕면에 지금 통보가 나가서 청복읍에서 이제 토진리 같은 경우는 벌써 처분 사전 통지 5월 30일에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 명령 사전 통지 이것도 사전 통지가 있어서 사전 통지 현재 나갔고요. 만약에 기한 안에 사전 통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2차 조치 명령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모아 미래도에서 이제 순환 골재하고 순환 토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농지에 이제
무단 반출이 돼서 매립돼서 이제 건설 폐기물법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성토를 하게 되면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저희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 부분 소장님. 알고 자, 그런데 우선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위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7호에 따른 순환 골재 중 순환 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위법이 된 거예요. 그렇죠?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거. 예, 1m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립을 하고 그 위에는 마사토라든지 일반 토사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제가 이제 뭐 굴삭기로 파서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몇 미터 정도 파셨어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뭐 얼마 안 파고 시료를 채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깊이만큼 파셔가지고 시료 채취를 하셨습니까? 아, 죄송한데요. 좀 깊이 파지는 못,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깊이 파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약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셨는지. 예, 한 얼마였는지 메달은 잘 그렇게 깊게 파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일을 잘못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연에 방지 못한 거는 뭐 지금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고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는데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이 현장 맞죠? 이 현장 네, 맞는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현장에서 나온 폐자재예요. 폐자재라고 하면 안 되고 폐순환 골재기 있죠,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지금 이제 색깔 보이시죠? 지금 원래 있는 토지하고 색깔을 보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 심각하다라는 정도로 색깔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맨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공사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매립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걸 떠서 제일 먼저 논의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채취를 할 때는 그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아래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 위에서 불과 한 뭐 50cm 이 정도 파가지고 시료를 채취하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게 현장 지금 사진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어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군데 나눠서 들어갔다고 하면 적어도 1m 이상은 파셔서 2m까지 파시는 이런 상황들이 되셔야지만 되는데 논의 성토가 지금 몇 미터 정도 한 겁니까? 농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최고 깊이로 매립이 된 데가 몇 미터예요? 지금 우리가 6월 전에 매립을 해서 네. 그 전에는 2m까지는 성토가 가능했고 지금 이제 6월 달부터는 1m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깊이 매립한 농지가 몇 미터부터 그 매립을 했나요? 성토를? 제가 자료 잠깐 찾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조사를 나갔다는 거는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 하나. 그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 요구를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자료 요구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뭐 하루 이틀 이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혹이 전혀 일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김명수 의원님 식사하시고 이어서 네네.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고 식사 후에 다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선언합니다.